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현철 씨와 또 연기자 고두심 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좀 삼아도 좋겠다 싶은 그런 몇 가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수 현철 씨는 아주 긴 그런 무명 생활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.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된 그 계기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런 노래였는데요. 그 노래가 1942년 이모생인 그의 나이 41살 때였으니까 아주 늦게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. 40이 넘어서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그전까지 경제적으로 또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요. 경제적으로 또 힘들었던 것은 동시에 또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컸을 부모에 대한 또 송구함이 아마도 심적으로는 그가 쇠빵살이를 전전하면서 자신이 겪는 그런 세파의 고생보다 더 심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런 이유로 그는 전성기 때 방송가요대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그 수상 소식을 보지 못하고 또 한 달 전에 고인이 된 그 부친에 대해서 한 달만 더 사셨다면 이라 하면서 아주 폭풍 오열을 하기도 해서 보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. 수상에 대한 벅찬 감정과 또 대학의 경영학과를 수석 입학한 아들이 무명 가수로 한 20여 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봐야 했던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요즘이야 그 세상이 달라져서 어린이들도 자신의 꿈이 가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저 시대만 하더라도 뭐 안 봐도 그냥 그림이 나오는데요.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더 그를 그날 복받치게 했을 텐데요. 최근 근황에 대해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까 몇 해 전에 몸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았고 지금은 많이 호전이 돼서 걸을 때 주변인의 좀 부축을 받으면서 걷긴 하지만은 특유의 그의 어떤 정감 있는 유머 있는 그런 말투도 여전하던데요. 저는 여러분들께 이 현철 씨가 긴 그 무명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란 노래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젊은 시절에 예전에 새빵 이사살이 한두 번 안 해본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. 그러나 그 시기가 20여 년 넘게 지속되었다면 그 고생살이라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청산하려고 마음을 먹었죠. 그래서 끝으로 자신이 뭔가 좀 아내를 위해서 한 곡 좀 멋지게 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. 한 음표 한 음표 이렇게 만들어간 그 노래가 바로 이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인데요. 아내 고생시켰다고 또 모든 남자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애틋하고 또 그런 미안한 감정을 갖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또 가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그 현철 씨가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. 그의 진정성과 또 절절함이 배어있어서일까요? 이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이 노래는 무명 가수 그 현철이라는 그 가수가 아주 긴 동면을 마치고 세상에 비로소 이제 뚜렷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아주 귀한 노래가 되었는데요. 그 후로 그는 줄줄이 큰 히트를 친 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. 사람에겐 정말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팔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앞길이 그 탄탄대로로 예상되었던 그 길을 마다하고 또 가수로 방향을 튼 것에서 경제적 고초로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미안한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그 노래가 또 그의 옷소매를 가수라는 직업으로 또 끌어당기니 말입니다. 인생은 또 운명이라는 것은 또 자비롭지도 않죠. 예를 들어 대상 소식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난 그의 부친의 경우를 보더라도요. 그 다음 1951년 신묘생 토끼띠인 고두심 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? 그러고 보니 오늘 영상의 주제로 등장하는 이 현철 씨와 또 고두심 씨가 서로 연관 키워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게 하나 있네요. 고두심 씨는 공채 수석이랍니다. 당시 그 MBC 공채 5기의 수석 합격자인데요. 저는 고두심 씨를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1989년도에 그 사랑의 굴레라는 드라마에서 연기의 아주 극적인 반전인데요. 그동안 전원일기의 그 양촌 이장댁의 맏며느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눈이 아주 확 뜨일 정도로 아주 다른 그런 캐릭터로 몰아온관을 아주 강타한 적이 있었죠. 히스테리한 인격장애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역할을 아주 멋지게 연기로 소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. 그때 그녀가 한 대사 중에 그 잘났어 정말이라는 이 유행어는 공전의 그 히트를 쳐서 전 국민이 입에 달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. 이건 송승환 씨가 하는 거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이 올라왔는데 여전하더라고요.
고두심 씨가 갖고 있는 이력도 아주 남다르던데요. 양사의 연기 대상을 최초로 수상한 그런 또 수상자이기도 하고요. 이런 연기의 달인도 신인 때 대본 연습 때 그 기라성 같은 대선배 앞에서 울렁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은 그때 고두심 씨가 연기자의 길을 포기하고 아주 때려치우고 방송국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앞서 설명드린 현철 씨의 경우는 중단하려 했던 그 계기가 생활고였다면 고두심 씨의 경우는 연기자로서는 더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연기자에게 대본 소화가 첫 시작이 될 텐데 그 관문에서부터 탁 막혀버린 셈이니까요. 이때 그냥 몇 달 쉬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아예 직업으로서 연기자는 나와 좀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주 그만둔 거죠. 그래서 공채 수석 합격자의 그 심적 갈등 또 고충이 더 남다를 것은 아주 당연하겠죠. 인생을 살면 누구에게나 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. 연출가 한 분이 또 연기를 몇 대 그만두고 또 연기에서 떠나 있던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. 보안이 잘할 것 같아서 1등으로 뽑아놨더니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, 빨리 나와서 연기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였을 텐데요. 연기할 사람이 고두심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줄줄이 캐스팅되려고 줄 서 있는 그런 연기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고두심 씨의 그 연기의 잠재성을 알아본 그 연출가분도 대단한 것 같고요. 또 저는 고두심 씨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작심하고 떠난 그 연기판에 다시 나오려면 그녀의 또 심경 속에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요. 이런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인지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. 스스로 그 자신의 이전에 내린 그런 결정들에 대한 혹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책, 자인 뭐 그런 감정일 수 있겠죠.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경험들 사시면서 혹시 없으신가요? 살면서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, 혹은 뭐 내 탓이야 라고 목구멍까지는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게 그 잡는 게 있죠. 괜히 그냥 그렇게 말해놓으면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전부가 부정되는 양, 혹은 뭐 사람마다 자존심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는데요.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하고 복귀를 하게 되죠. 바로 이 시점부터 그녀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순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누가 또 관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고두심 씨는 그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린 그 결정으로 연기 중단을 했고요. 그렇게 강한 자신의 자존심을 또 연기 복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에는 자신을 좀 낮추고 또 귀인의 도움에 손길을 잡았던 건데요. 연락해준 연출가가 고두심 씨에게는 큰 귀인이었던 셈이죠. 이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글쎄요, 연기 중단의 시기는 더 길어졌을 것이고 또 신인들은 해마다 넘치게 들어왔을 것이고 과연 고두심 씨가 연기의 그 기회를 또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인생은 누구에게나 수십 년을 살아오면 그 사연들이 누구나 소설책 몇 권씩의 분량을 가질 만큼 그 안에 다양한 개인들의 사연들을 담게 되는데요. 정말 인생 팔자 혹은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몇 번의 기회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인생의 길이 다양하니까요. 고두심 씨가 연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녀가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. 그녀는 다른 분야에서 더 빛을 발휘했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양사의 그 연기 대상을 거머쥘 정도의 그런 눈부신 그녀의 연기의 그 족적은 누구나 쉽게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도 아닌 까닭에 고두심 씨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이 박차고 떠났던 그런 연기자의 길에 복귀를 결정한 그녀의 그 의사결정은 최고의 또 의사결정이 된 거죠. 40 넘은 늦은 나이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혼을 담아 써내려간 그 곡이 인생의 그 대전환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고요. 또 누군가 귀인처럼 손을 내밀어 줄 때 자존심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번복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상대방의 조언에 대승적인 귀 기울임이 오늘날 고두심 씨를 만든 것 같은데요. 오늘 현철 씨와 고두심 씨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인생을 살면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꼭 온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. 또 그런 기회도 마음속에 사랑과 또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된다면 인생 그 풀리는 모양새도 더 아름답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또 누군가가 나의 재량을 알아보고 혹은 나에게 귀한 조언자로서 내게 손길을 줄 때 겸손히 또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상대의 귀한 조언에 귀 기울일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인생에서 그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크게 성취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
또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기회라는 것, 또 귀인이라는 것,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매달려 봐야 될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앞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멋진 반전을 줄 그런 기회와 또 그런 귀인이 꼭 여러분의 앞길에 크게 펼쳐지고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들과 중년 세대들의 자기계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실시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